대통령이 어제 관저 앞에 경찰의 체포영장을 막으려고 운집한 시위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와, 이거 충격적이에요. 이런 메시지까지 낼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A4 한 장 정도로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 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와이파이 끊어야 돼. 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난안파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했고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근데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사인이 있고 명조체로 A4 종이로 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이거 대통령이 한 게 맞아? 그냥 다른 사람이 대통령인 척하고 쓴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진웅 전 비서관이 쓴 거예요. 아, 그래요? 27일 날 사직을 했대요. 예. 대통령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돕는 그다음에 공보 메시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분이 김건희 변호했던 분 아닌가요? 아니 명품 예전에 박근혜 때 연설기록 연설기록 변호했던. 네. 그래서 그 전 비서관이 최 전 비서관이 쓴 거 아니냐, 정리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뭐 대통령이 구술은 해줬겠지만. 그렇죠. 구슬하고 컨펌은 데스킹은 최종 받겠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 뭐라고 할 말 어이없다. 어이없다. 어이없고 할 말이 없는데 이분이 점점 더 정신적으로 많은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 병이 되면 이제 그 좀 그 착란의 착시 현상 이런 게 생겨요. 정신 착란.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직무가 정지됐지 아직은 대통령직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인 게 아니라 지금 저기 광화문의 동아면세점 앞에서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로 현신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아니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꺾고 감옥에 보내려 한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딱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크게 이 대한민국을 봐야 되는데 이 서울의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 요 지역으로만 숨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경황스럽잖아요. 나는 극우 유튜버의 중독자입니다라는 거 고백했고, 예. 그 다음에 뭐라겠죠? 주권 찬탈, 침탈. 주권 침탈 세력이란 예, 표현을 주권 썼습니다. 침탈 세력인데 그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데 그 국민은 나를 막아주는 그 관자 앞에 그 태극기 부대 국민. 딱 그 얘기 같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왕권. 나의 왕권을 찬탈하는 무리에서 날 지켜주십시오. 그냥 그 메시지를 내는 거 보면서 이분은 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준은 너무 넘어버렸죠. 저도 이 정도로 비정상일지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평론을 한다는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일관성은 있잖아요. 일관성은 있죠. 계속 이 아프죠. 입장을 계엄령 선포할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난 화났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부분 문장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딱 한 줄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다르게 봐야지. 우리는 때문에 윤석열 위험한데. 대통령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정말 비정상인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때처럼 대규모 사실은 정말 저희가 운이 좋아서 유혈 사태 없이 맞아요.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맞아요. 최종 마무리는 안 됐죠 사실은. 근데 마무리되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것도 관저 앞에 수천 명의 어쨌든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랑 끝까지 싸웁시다. 이러면 지금 날 위해서 목숨 바쳐라는 얘기예요. 폭동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자칫하면 뭐 유혈 사태가 날 수도 네. 있는 있죠.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거를 지금 저도 자기는 관저 안에서 딱 TV 보고 술 마시면서 유튜브 보고 술 마시면서 다른 밖에서 추운데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를 좀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닌가. 이건 참 좀 끄덕거린 거죠. 예. 홍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계속 에살리팅하면 흥분이 돼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걸 흥분을 제가 안 하려고 예, 뭐 말씀하신 흥분하면 안 되죠.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방송이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방송이니까. 상대에 대해서 논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논평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읽다 보면 흥분이 돼서. 제가 원래 흥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흥분 안 하죠. 요즘 조금 넓으지. 예. 제가 진행자가 된 것 같은. 네, 아, 진행해 그러네요. 주세요. 예. 진행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이 위험한 윤석열 측의 이 시도가 보이는 게 2차, 3차 계엄을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는 밟되 수사는 안 받겠다. 미루겠다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니까 바로 입장문을 내서 내 관저 앞에서 나를 수사기관이 못 데리고 가게. 어차피 수감될 거니까. 거기에 가면 내가 탄핵에서 살아 돌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2차, 3차 계엄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수감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감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 소장님 저는 그렇게 좀 위협을 느껴요. 심정은 아는데 직무가 정지돼서 하려고 해도 못해요. 예,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직무가 정지돼서 뭐 예, 쉽진 할 않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제 대충 아셨을 테니까 적어도 실제로 투입되는 분들은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윤 대통령 쪽에서 왜 저러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강경한 또 똑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론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탄핵도 되고 뭐 수사 끝에 이제 재판 받아서 뭐 유죄가 나오고 했을 경우에 윤 대통령은 이제 뭐가 남느냐면은 결론은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예. 가야 돼요. 그렇게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윤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말씀이신 갈 거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니까 결론은 뭡니까? 명분 하나는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였고 국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니까 나는 설령 쓰러질지언정 이거는 지키고 가자. 이 정신은 아마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 봐야 식으로 됩니다.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죠. 윤 그렇게 볼 대통령에 수밖에 대해서.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하는 건 일도 없다. 없죠. 현재. 근데 지금까지 뭐 지난 하면 안 10월 되죠, 12일 지금. 담화문부터 그랬고 사실은 계엄을 하고 7일인가요? 살짝 1분 30초짜리 담화문 나왔을 때 그때 잠깐 뭐 송구합니다. 불편과 불안을 끼쳐 송구합니다. 요 얘기 나온 뒤로는 사실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없었죠. 정당하게 했다. 근데 지금도 마치 탄압받고 있는 세력 대통령인 양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탄압받고 있는 양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규제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좀 하고 기자들하고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저에서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자기는 사실 최순실이 그렇게까지는 관저가 몰랐다. 아니라 대통령. 뭐 이 정도로 근데 정말 그걸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 책임감은 느끼지만 내가 그걸 다 알면서도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인터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죠. 헌재에서는 기각시킬 거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 이게 안심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안심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상당히 안도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헌재 구성이 예.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많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명이 더 임명되니까 3명 기각해서 5명, 그러니까 6명만 안 되게 하자. 그런 이제 의지가 충만하다. 예. 또 그렇게 실제 보는 그런 의견들도 용산 당시에. 지금 용산 한남동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확신을 해서 그러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갖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우기는 거죠. 뭐.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